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나의 존재의 의미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울증에 대한 건데요. 우울증에서도 어떤 우울증이냐면 중년 우울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올해 만으로 45살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어떤 기준에 의하더라도 저는 중년이잖아요. 근데 중년이 되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가 속에는 흰머리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물론 이제 멋있다. 나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지만, 나 이제 늙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아직 갱년기가 오진 않았지만 이제 여성으로서 갱년기가 오고, 그리고 이렇게 환경이 변하는 건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40대 중반쯤 되면요, 만약에 일찍 결혼했다면 자녀들이 이제 커서 대학생이 되는 막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될 수 있고요, 아예 생활을 따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활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이제 아이들이 자기 독자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활이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각자의 사생활이 생기고 내가 모르는 아이의 생활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시기가 이제 중년의 시기인 거죠. 그래서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자, 이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공통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가 이제 늙는다는 거, 흰머리가 나고 갱년기가 오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오고,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제 내 곁을 떠나고, 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던 간에 내 곁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시기잖아요, 중년이.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바로 상실이에요, 상실. 잃어가는 거예요. 자, 나는 이제 노화되는 거죠. 나는 이제 젊음을 잃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죽어가는 거죠. 예, 상실. 그 다음에 자녀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특히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무래도 자녀 양육은요, 엄마가 더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내 손 안에서 키웠던, 내 손으로 키워낸 자식들이 이제는 내 손이 필요하지 않아 라는 사실, 그것이 엄청난 상실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를 좀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공통점은요, 상실인데요, 내가 갖고 있던 것이 없어지는 거, 그러면서 나의 존재의 의미가 흔들리는 거예요. 중년의 우울증의 가장 큰 거는 그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런 상실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더 이상 내 손이 필요 없어. 나는 젊은 시절에 되게 많은 부분을 아이들에게 희생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쏟아 부었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이 내 손길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중년의 우울증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빈집 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떠나고 부부만 남은 공간, 거기에서는 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정의 중심이 부부가 아니라 아이였던 거죠. 아이를 잘 키우는 그 공동의 일을 같이 해 나가긴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없어. 그 다음에는 이제 나랑 쟤랑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지. 이제 부부잖아요. 신혼 때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과 애정이 있으니까 둘이 있기만 해도 좋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시간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부부로서 관계를 잘 설정해 왔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맺기도 전에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런 것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문제가 우선이니까 우리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 그러면서 제껴뒀던 것들이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부 간에 건강한 관계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은 내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첫 번째, 그것은 상실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건 뭐냐? 두 번째, 그거는 역할이에요.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자, 내가 젊음을 잃어가는 것, 그것은 잃어가는 게 아닌 거죠. 변해가는 거죠. 변해가는 거예요. 신체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나는 젊음을 잃어가는 건 맞겠죠. 근데 그건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내가 점점 더 나답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외모 말고요. 더 이상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나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어릴 땐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 어릴 때라고 하는 건요, 20대, 30대를 포함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아예. 근데 이제 중년이 되면서
나만의 색깔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인 매력이 밖으로 발산되는 시기가 중년인 거죠.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젊음 그 자체에서 오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꽂혀서 이제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젊음을 잃어가는 게 아니라요. 나는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답게. 늙어가는 게 나다운 거냐 그런 게 아니라요. 내 내면의 나를 바깥으로 드러내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요 20대 때 저보다요 지금의 저가 훨씬 낫거든요. 물론 외모는 안 그렇겠죠. 외모는 20대에 제가 훨씬 더 예뻤겠죠. 근데 지금은 저의 내면에 있는 나다운 거. 20대에 저는요, 나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가 뭔지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저는 20대의 저보다 지금의 제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변해간 거죠. 그렇게 변한 거예요. 잃어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게요. 부모의 역할은요,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부모죠. 그 명칭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부모는요, 자녀가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가 필요로 해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줄 수 있는 내 역할이 바뀐 거예요. 그것도 변한 거죠. 어릴 때는 내가 당장 아이를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그걸 해야 돼요. 내가 그걸 열심히 수행했어. 거기서 나는 뿌듯해. 아, 얘는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어린 생명. 그 자체로 나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그런 역할은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얘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많단 말이에요. 훨씬 더 많죠. 그렇게 물리적으로 양육해주는 게 10이라면요. 아직도 90이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90을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부모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지적인 영역을 채워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 선배잖아요. 내가 아이보다 먼저 살았고 그리고 나는 아이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런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 사회에서요. 부모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안 그런 부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내 인생 선배야. 그리고 나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줘. 그거보다 더 값진 유산이 어딨나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이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꼭 이게 사회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가. 삶의 지혜. 그러려면은 엄마가 내가 나다운 삶을 살고 있어야 되죠. 엄마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고 방법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발산하면서 살고 있는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이가 성인이지만 공부만 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헛똑똑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책 읽으라고 하는 것보다 바둑에서 훈수를 두듯이 중요한 대목에 부모의 조언이 있어서 아이가 방향을 좀 덜하고 자기를 찾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게 길을 놔준다는 게 누구나 뭐 원하는 선망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답게 아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그 아이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뭐 대기업을 가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대기업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져서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거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인지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선택은 자녀가 하는 건데요. 나는 뭘 하냐 부모로서 아이가 아이다운 삶 아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는 것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끊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고기 잡는 법을 모르는데 잡아본 적도 없는데 아이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중년의 우울증이라는 건요. 특히 여성 중년의 우울증이라는 거는 그런 상실감에서 오는 건데요. 그건 상실이 아니라 변화예요. 사람은 누구나 변해요. 근데 그 변화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를 준비를 하셨어야죠. 우리가 중년이 될 거라는 거, 아이가 성인이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다. 근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안 했잖아요. 보다 근본적인 준비는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는 당연히 옆에서 하루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아이한테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그런 것이 좋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래서 직장을 그만둬요. 그러면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혼 상담 하다 보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가도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아이를 두고 나가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러면 참 아이가 커요. 이제 중학생이 됐어. 고등학생이 됐어. 대학생이 됐어. 이제 부모가 뭘 해주실 건가요? 아이도 더 이상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계속 아이의 엄마예요. 그런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아이가 어릴 때 괴로워서 회사를 그만둔 것처럼 지금도 괴로워요. 근데 이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만둔 회사도 없어요. 오히려 아이는 엄마가 회사를 다니길 원해. 근데 난 이제 경단녀야.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에서 존재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거 되게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그러면은 내 스스로는 나를 필요로 해야죠. 내 스스로는. 그리고 내 스스로는 알아야죠. 내가 얼마나 값진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어야죠. 최소한.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중년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년에 그게 제대로 바로 서지 못하면요. 이제는 노년에 또 우울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상실감. 더 크겠죠. 상실감이. 우울증이라는 건요. 중년이 되면 의뢰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러고 산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도 나를 잃지 말고요. 나다운 삶을 살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상실에 꽂히면 답이 없다. 그리고 인생은 뭐라고요? 우리 인생은 상실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 상실은 상실이 아니라 변화라고 말씀을 드려요. 변화에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 변화를 거듭할수록 내가 좀 더 나답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주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뭔가요?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기 치워야 되네. 아, 일로 오세요. 아니요, 잠깐 앉아보세요. 빨리 줄여. 아니, 지금 중년 우울증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이리 와봐. 잠깐 와봐요. 나 왜? 잠깐 앉아보세요. 모자이크 알겠습니다. 모자이크 해드리겠습니다. 날라갈 거야. 안 돼. 와이. 앉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모자이크. 지금 중년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몇 살이시죠? 49세입니다. 49살? 예. 만으로 하면요. 40 몇 월이죠? 7살입니다. 그래요?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시네요. 네, 그죠? 한 살. 저는 45, 만으로 47, 중년이에요. 네. 누가 봐도. 중년 우울증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럼요. 많죠. 혹시 중년 우울증에 오진 않으셨죠?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증세가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을 주로 해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 우울증이 자존감 저하와 그다음에 그 자기의 그 일이나 무슨 성취욕 이런 게 많이 떨어졌을 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기력증에 빠지거든요. 보통 그러면서 이제 이제 애들도 이제 다 크고 이제 애들이 손길이 필요 없을 때 중년의 부인이 그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할 일을 조금 못 찾는다고 할까요? 그럴 때 이제 좀 무기력증이 오죠.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존재에 대한 회의가 오는 거죠. 그쵸, 내가 그쵸. 나를 네.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제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특히 아이들. 네, 그것도 그렇고 사춘기니까 아이 중년 보통 그러면 사춘기나 대입을 끝나고 나면 편하기도 하고 생활력을 자기가 이제 다른 거에 찾았을 때는 좋기는 하지만 또 그렇지 못했을 때는 회의감도 오죠.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또 스스로 찾기가 사회적으로 이제 활동하기도 솔직히 힘들고 경력 이제 단절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오죠. 스스로에 대해서. 잠깐 일로 오세요. 빨리 지금. 저기
여기 우울증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울증 올 겨를이 없어요. 본인이 늙었다고 생각하세요? 젊지는 않죠. 젊지는 않은데 마음은 그렇다고 해서 막 젊은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즐거운 거, 행복한 거, 뭐 이런 요소들은 다 똑같은 매한가지인데 이제 신체적으로 조금 이제 나이가 들은 거하고 또 정신적으로 좀 무기력함이 오는 그런 시기, 중년이. 예. 어떻게 해야지 잘 이겨내고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가 성취욕을 느낄 수 있는 거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이면 운동, 뭐 독서면 독서, 특별한 취미 활동이라기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런 거를 찾으면 조금 심취하면서 성취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뭐에서 생각입니다. 찾고 계세요? 저는 지금 현재 크게 찾고 있는 아직 골프 입문 중이라 아직 재미는 못 느끼고 있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아류 노너 장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사람이 결국은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이 없으면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정신적 성장,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길로 내가 열심히 잘 가고 있으면 우울증이라는 곳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죠. 네네. 그런 일이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면 중년 우울증도 그건데 노년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렇죠. 정말 막 60대, 70대가 돼서 갑자기 우울증 오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안타깝고. 네, 근데 결국은 시간을, 우울증이라는 건 본인이 나오지 않으면 누구도 꺼내줄 수 없는 거라서 사서 보겠습니다. 아르노를 강추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자이크 처리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만 와보시겠어요? 아니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우울증 얘기하는데 나는 우울증 없어 이게. 아니 한마디면 우울증 없다고 한마디 아이씨 이러고. 우울증이 없다. 네.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우울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자, 어릴 때는 촬영 환경이 좋지 않아. 엄마한테 혼났어요.